안녕하세요. 노트북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요, 유선경 님이 지으신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선경 님은 라디오 방송 작가셨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올렸던 대본들을 엮어서 쓰신 책인데요, 그 책 내용들이 본인이 읽으셨던 책도 있고요, 그 안에는 어떤 예술가의 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예술 작품과 문학을 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선물을 보낼 때 엽서에 적었던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그림, 요 그림, 조그맣게 나온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클림트가 꽃을 살 돈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서 엽서를 보낸 거였거든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죠. 클림트가 사랑했던 플레게, 평생 동안 사랑했던 플레게와는 그냥 정신적인 사랑을 했던 사이인데, 엄청난 편지를 썼고 엄청난 사랑을 했고, 플레게는 또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클림트 초상화에 나오는 클림트가 입고 있는 옷은 플레게가 디자인해 준 옷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엽서를 플레게의 생일날 꽃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던 클림트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꽃이 없어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낸 거죠. 근데 이 엽서를 마지막에 모두가 모든 선물, 모든 편지를 다 불태워 버렸대요, 플레게는. 그런데 이 엽서 한 장만 남겼다고 해요. 아무리 값비싼 물건보다도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깊었겠죠. 그런데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제 책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이 말에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문장도 같이 들으시면서 잠깐 읽어드릴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정현종 님의 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챕터를 내려가 보면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현대인은 남의 시선에 좀 많이 집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게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는 교훈을 남기셨어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온당하든 부당하든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나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이 사회에서 나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귀담아 다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남기셨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말 3일 안 간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해도 남 생각을, 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남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생각 안 해요. 무슨 큰 잘못을 했건 정말 좋은 일을 했건 좀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닥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죠. 물론 관심을 받는 직종이긴 하지만 이것도 유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니까요. 저 또한.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근데 결국 내 삶은 나만 알지 남들이 알 게 뭐야. 그냥 내가 좋으면 다 만사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남을 해코자 하거나 훔치거나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챕터에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라는 제목인데, 피나 바우시 얘기를 합니다. 피나 바우시는 무용가로 굉장히 잘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피나 바우시의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요. 피나 바우시가 한 말은, 나는 무용수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보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보통의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은 뭔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나 바우시의 리더십은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준다거나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런 의욕을 키워준다거나 하는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정말 이 시대에서 요하는 리더십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가지려면 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보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더 관심이 많다. 그럴 거면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읽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목적보다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글쎄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역할을 해내는 것을 더 강요하는 세상이 되긴 했어요. 각자의 갈증이나 각자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을 여력이 좀 없죠. 그런 아쉬움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읽어보시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누군가 굉장히 얘기를 길게 오래 토닥토닥 해주면서 들어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 챕터는 제목이 잊지 말아요. 당신도 우주의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입니다. 요즘에 온통 나로 시작되죠. 내가 행복한 거,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뭐 행동,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온통 주제어가 나가 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적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소중한데 나를 앞세우는 동안 그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렵죠. 한 번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랑, 자기 상처, 자기 연민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곳에 가장 큰 하늘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등 뒤에 있었던 다른 세상, 돌아서면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은교 시인의 사랑법이란 시에서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연민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인다. 그래, 우리가 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제일 불쌍해 보일 때가 있죠. 거기서 오는 우려함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이런 챕터도 있는데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을 줄 알았고 아주 멀리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고 지금은 아주 멀리 떠나기 더 곤란하죠. 네.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겠고 아무리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아 여전히 지금의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옛 그 프랑스의 이게 프랑스의 문학가였는지 음악가였는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문장이 저는 되게 각인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단지 늙어갈 뿐이다. 끔찍하죠? 저는 약간 끔찍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이 노트북 챕터에 이렇게 책을 읽는 챕터는요. 그냥 여러분 틀어놓고 살살 솔솔 좀 잠이 오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얘기니까 틀어놓고 싹 잠이 드시면 그 몸의 흐름을 따르세요. 네. 그리고 내일 다시 들으면 되지. 챕터 제목은 이처럼 고되고 힘들 것이다. 신화 얘기를 좀 했어요.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자신이 만든 날개를 붙여주며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높이 날지 마라. 하늘과 땅의 중간, 반드시 그 사이로만 날아야 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훨훨 날아가서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내려서 바다로 떨어져 죽고 말았죠. 미국의 시애틀의 항공박물관에 갔다가 이런 문장을 보셨대요. 떨어져도 안전한 높이만큼만 날아라.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식의 삶일 거예요. 너무 튀지 않고 너무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땐 어리고 힘이 약해서 꿈의 무게,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꿈도 사랑도 아무것도 짊어진 것 없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강을 건너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는 사실을. 뭔가 욕심도 다 내려놓고 꿈, 사랑, 갈망을 다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또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살이가 다 있어야 재밌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너무 소개할 게 많아서 약간 두서없이 막 그냥 마냥 줄을 쳐놨는데 그냥 또 그런 대로 두서없이 읽어드릴게요. 샤를 보들레르의 문구를 인용하셨어요. 늘 여기가 아닌 곳에서는 잘 살 것 같은 느낌이다.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을 내 영혼은 언제나 환영에 맞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저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로 떠나갔는데 가서도 여기가 맞나? 싶은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충분히 했나? 나 여기 왜 와 있지? 중간에 잠깐 한국에 오면 여기 있는 게 맞나? 또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한 진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지구력은 3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인내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바로 이 고대 문학가들, 이 고대 철학가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작가분도 이렇게 적으셨어요. 늘 여기가 아닌 곳을 그리워했던 건 여기에 쓰레기처럼 놔둔 실패한 욕망의 흔적들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갔을 때 여기를 그리워했던 건 여기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내가 지워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스스로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욕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흡족합니다. 기꺼이 욕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간이고 싶습니다. 편안해지셨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좀 덜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책이 좋아요. 나만 못난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 들어.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챕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챕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다. 보통 이게 뒤집어야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많이 노력하라고 들어왔고 노력해야 하면 얻어진다고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7이 노력이고 3이 운이다. 그러면 심지어 3도 많아 보여. 9가 노력이고 1이 운이다. 이 정도면 좀 납득할 것 같은데 운이 7이라니요. 끔찍하죠. 그 이유는 안 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탓이 아니다 라는 얘기시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현재의 나쁜 운을 탓하며 너무 일찍 자신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미련을 버리지도 못했으면서 잘 기다리지도 못했던 것은 아닌지,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운이 따라주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차피 운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면 기꺼이 기다리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걸어가라는 단단한 말씀을 내리셨어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처음에 들어오면 얘들아, 노력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다가오는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선물처럼 떨어져 주면 감사한 거야. 근데 안 그러는 상황이 됐을 때 음악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음악으로 어떠한 대가를 가져올 수 없을 때 어떡할래?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빅맘 활동이 중단되던 시기에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자 라고 결정을 내려서 지금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죠. 그 견디는 시간이 힘들다면 괜찮아. 그냥 다른 걸 선택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 잘못된 게 아니야. 괜찮아.
운칠이 중요하고 성공이 따라줬으면 싶다 한다면 또 그런 쪽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잘 보내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아마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그 큰 거에 대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바랄 때 되게 괴롭거든요. 그 괴로운 시기에 딱 읽어주면 좋을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이쯤 슬슬 마무리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챕터 제목이 운이 다 뭐예요? 라는 제목이에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얘기하시면서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노인이 85일째 고기를 낚았죠. 낚아서 아주 어렵게 낚아서 청새치를 낚아서 커다란 청새치를 끌고 도착을 했는데 이런 상어가 다 먹었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노인과 바다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보였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바다가 보였고 세 번째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소년이 했던 말. 운이 다 뭐예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 노인은 그 말을 고맙게 여겼을지 몰라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상어떼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습격해올 것을 예감했을 땐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빠져서는 안 될 늪이 불행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이 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불행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불행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